소개받았는데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감 선생님 지금 현재 대전 보은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보은초등학교는 여기 멀지 않은 곳인데 여러분들 야구장 가봤어요? 네. 야구장 바로 옆에 있는 학교예요. 네, 거기에서 교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나서 반갑고 오늘은 바다에는 이런 것도 있다고 라는 주제로 도입 강연에 들었었던 생물들을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겹치는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더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실제로 가서 생물을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보면 훨씬 더 재밌겠죠. 아마 40분이라는 시간이 쑥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공간 안에서 그냥 사진과 영상 자료로 바다 생물을 접하다 보니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다를 더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집중해 줬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는데 바로 들어가면 조금은 지루할 것 같아서 바다에 사는 생물 가지고 초성 퀴즈를 만들어 왔어요. 퀴즈를 맞춰보도록 할 거예요. 10초 안에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딱 보자마자 정답을 알아. 그래서 내가 딱 얘기해버리면 다른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10초가 가지만 선생님이 답을 말할 수 있는 건 마지막 3초에 하나, 둘, 셋 하고 기회를 줄 거예요. 그때 답을 알고 있는 친구는 크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초성 퀴즈로 오늘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세요. 하나, 둘, 셋. 그렇지요. 힌트 생일입니다. 생각하세요. 하나, 둘, 셋. 미역! 그렇지요, 미역. 오. 자, 조금 어려워요. 힌트는 조개집이에요, 조개. 조개를 집으로 짓고 다녀요. 하나, 둘, 셋. 오, 이번엔 똑같이 미음, 이응이에요. 대머리예요. 자, 생각 쉽지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문어입니다. 아까도 배웠죠? 이따가도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자, 유리멘탈이에요. 얘가 왜 유리멘탈인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 좀 어려워 못 맞히는 친구도 있어. 하나, 둘, 셋. 개복치. 잘하는데요? 자, 귀여워요. 이건 개인 취향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귀여워요. 인형이 많아. 하나, 둘, 셋. 네, 물개. 자, 한 3문제 정도만 더 해볼게요. 바다말. 한문으로를 풀이하면 그렇죠. 정답? 해마입니다.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화나면. 하나, 둘, 셋. 예, 정답 보거입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할게요. 가장 큰 포유류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초성 퀴즈를 한번 딱 해보니까 우와, 여러분들이 바다에 관심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야, 이런 문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한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아주 선생님이 생각한 거 기대 이상으로 잘 풀어준 것 같아요. 바다에는 정말 많은 생물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다 생물 알아보기 전에 바다라는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다는 지구의 약 70%를 차지해요. 이게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요인이 되거든요. 물과 햇빛이. 이 바다가 왜 생겼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먼 과거에
너무 오래된 과거에 생겼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생겼을 거라는 거는 과학자들이 추측을 할 뿐이지 정확하진 않아요. 지구 스스로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요. 물을 가지고 있는 행성과 충돌하면서 바다가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어요. 중요한 건 현재 이 바다는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우리뿐만 아니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기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보여요. 네, 우리가 바다, 하늘도 파란색, 그 다음 바다도 파란색으로 보이죠? 약간의 색깔의 차이는 있지만 파란색으로 보여요. 하지만 수심 150m 이하로 들어가게 되면 암흑이에요. 왜? 빛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럼 왜 하늘이고 바다고 파란색으로 보이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햇빛으로부터, 태양으로부터 햇빛이 오는데 우리가 햇빛을 볼 때는 투명하게 보여요. 하지만 그 투명한 햇빛은 빨주, 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햇빛이 공기나 물 입자와 부딪히면 대부분의 빛은 흡수를 하는데 끝에 있는 남색, 파랑, 보라를 빛을 반사시켜요. 산란한다고 하거든요. 빛을 여러 군데로 이렇게 반사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공기 입자나 물 입자들이.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 반사되는 빛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파란색이 잘 보여서 하늘과 바다는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심 150m 이상 들어가게 되면 암흑의 세계라는 거죠. 평균 수심은 우리가 사람이 조금 가늠하기 어려운 깊이예요. 바다의 평균 깊이는 4,117m라고 합니다. 엄청 깊죠? 예, 4km. 예, 평균 수심이에요. 선생님 해수욕장 갔는데 이만큼 평밖에 안 되던데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깊은 평균 4,000m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깊은 바다는 들어봤지요? 필리핀의 북태평양 위쪽에 있는 11km 마리아나 해구라고 해서 필리핀 북태평양 위쪽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해서 거기는 11km 즉 1000m고요. 가장 세상에서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마리아나 해구에다 집어넣어도 2000m 정도가 남는 훨씬 엄청나게 깊은 깊이입니다.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는 없어요. 들어가면 엄청난 수압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겠죠. 하지만 과학적 측정 장비로 음파 탐지기로 측정했을 때 약 11km의 여러분들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닷속 평평하지 않아요. 바닷속도 산도 있고 산맥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지진 활동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지각과 지각이 만나서 판과 판이 만나서 그 바닷속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요. 화산 활동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 그 자리에 섬이 생기는 거예요.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물은 기본이 되기 때문에 물속은 육지에 비해서 온도 차이가 덜해요. 하지만 그 온도 차이로 인해서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긴 한데 일단은 육지의 온도 차이에 비해서 물의 온도 변화는 심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분과 먹이가 풍부하고요. 아주 작은 플랑크톤부터 해서 많은 먹이들이 있고요. 지구상에는 약 175만 종의 생물이 있는데 그중 약 30만 종의 해양 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깊은 바다 있잖아요. 아직 사람이 못 들어가 본데 그래서 탐사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몰랐던 생물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양 생물이 과연 몇 종일까? 아마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겁니다. 탐사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자, 요만큼까지 해서 이제 바다란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기본적으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다 해양 생물 모두를 다 알아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오늘은 크게 갯벌에 사는 생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참치. 참치라는 녀석 우리 많이 먹지요. 그 다음 개복치, 그리고 문어, 그리고 아주 깊은 해저에 살고 있는 해저 생물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갯벌에 사는 생물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다 생물 먼저 분류하고요. 일단 바다 생물 간단하게 분류해 볼게요. 워낙 많이 살고 있어서 얘들이 사는 방법에 따라서 또는 먹이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또는 다양하게 생물들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 척추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질의 척추, 즉 척추라는 건 우리 이 가운데 있는 등뼈, 즉 척추를 가지고 있는 어류들인데요. 부드러운 척추를 가지고 있는 연질의 어류들이 있고요. 딱딱한 척추를 가지고 있는 경질의 등뼈를 가지고 있는 그다음 어류들이 있습니다. 연골어류. 네, 연골어류, 경골어류. 그다음 개나 새우처럼 속에 뼈가 있는 게 아니고 겉이 딱딱한 절지동물들이 있어요. 예, 겉이 딱딱한. 예, 가재도 마찬가지. 예, 개나 새우, 가재. 다음은 자포동물이라고 해서 자포라는 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생명활동을 하거든요. 말미잘, 산호, 해파리들이에요. 말미잘이나 산호는 붙어 살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해파리는 부유, 떠다니면서 자기 활동을 하죠. 다음 극피동물입니다. 피부가 거칠어요. 불가사리, 해삼, 성게입니다. 다음은 연체동물입니다. 뼈가 없어요. 말랑말랑하지요. 문어, 오징어, 소라, 조개 종류도 들어갑니다. 네, 속살이 부드럽잖아요. 네. 다음은 해조류입니다. 식물처럼 바다에 사는 다시마, 미역, 김, 해초들 있고요. 기타로 포유류나 파충류들도 살고 있습니다. 척추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포유류도 척추를 가지고 있지만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던 척추동물 어류고요. 그 다음에 척추를 가지고 있지만 고래 같은 경우 돌고래는 포유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북이나 이런 것들은 파충류가 되겠고요. 자, 갯벌에 사는 생물입니다. 갯벌 많이 들어봤죠? 네. 갯벌 가본 사람? 많이 가봤어요. 손 내리고. 갯벌에 가면 생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체험을 많이 하지요. 밤에 랜턴 켜고 갯벌에 가서 생명체를 잡는 활동을 해루질이라고도 해요. 꽃게도 잡고 소라도 잡고 여러 가지 갯벌에 사는 생명들을 잡을 수 있는 걸 있고요. 그다음 서해, 우리나라는 서해에 세계 3대 갯벌이라고 할 정도로 큰 갯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 생물과 인간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풍부한 유기물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갯벌이 오염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깨끗한 갯벌이 아닌 오염된 갯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 자꾸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개발하다 보니까 갯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갯벌. 네. 기회가 되면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면 각종 조개류들, 각종 게, 그리고 짱뚱어는 쉽게 잡기는 어려워요. 사람이 가면 다 숨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생명체는 아니지만 건강한 갯벌에는 다 살고 있는 생명체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깊은 바다로 가서 다음은 참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참치 좋아해요? 네. 안 먹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먹어봤어요. 참치 회로도 먹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캔으로 많이 먹어봤죠? 참치캔 누구나 먹어봤을 거예요. 자, 바다의 제왕이라고도 불립니다. 원래 참치는 다랑어과 어류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부르는 이름은 다랑어예요. 근데 다랑어도 한 종류가 아니고 눈이 조금 큰 눈다랑어, 그다음에 날개지는 어미가 조금 큰 날개다랑어 이렇게, 그리고 조금 노란빛의 띠를 갖고 있는 황다랑어 등 다양한 다랑어가 있고 그중에 참다랑어만 참치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그냥 다 참치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랑어가 참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맞을 것 같아요. 온대와 열대 바다에 서식해요. 조금 따뜻한 물에 살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동해, 남해, 서해에는 참치가 안 살았어요. 근데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우리나라 바다가 좀 따뜻해지니까 요즘엔 동해에서도 참치잡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치를 우리나라 땅에서 잡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바다가 따뜻해진 거니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
작은 물고기들을 먹이로 하고 있고요.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참치 불쌍해요. 참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아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요. 요거는 영상을 통해서 듣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아요. 돈이 되는 물고기예요. 한마디로. 자, 참치에 관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야생 세계에서 사는 동물들 중에는 잠시 쉴 때는 물론 잘 때도 돌아가며 경비를 서거나 힘들게 선잠을 자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먹이사슬 최하위층에 속하는 초식동물들이 그 주인공이에요. 지구상에서 목이 가장 긴 동물인 기린은 간혹 긴 목을 기르게도 있지만 대부분 잘 때도 그대로 서서 잔다고 하는데요. 평균 2m나 되는 목으로 평생 서 있다고 생각하니 제 목이 다 긴 것 같네요. 뿐만 아니라 얼룩말이나 말 등도 보통 서서 자는데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바로 도망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바닷속 상황은 어떨까요? 바다에는 서서라도 잘 수 있는 동물이 부러운 물고기가 있는데요. 바로 참치예요. 참치는 평생 잠들지 못하고 헤엄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똑똑한 바다. 오늘은 바다의 제왕이라 불리는 참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햄으로 더 익숙한 참치는 원래 다람어류 중 산다랑어만을 지칭하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다람어류 전부를 아우르는 이름이 되었어요. 참치는 종류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1m 이상 크게 성장하며 가장 인기가 많은 종이 산다랑어는 최대 몸길이 3m, 몸무게 560kg까지도 성장해요. 빅피쉬로 불릴 정도로 크지만 위험에 처하게 되면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헤엄칠 정도로 재빠르다고 하는데요. 몸집도 크고 헤엄치는 속도도 빠른 걸 보면 야생의 초식동물처럼 먹이사슬 최하위층도 아닌데 참치는 왜 평생 쉬지 못하고 헤엄쳐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참치의 아가미에서 찾을 수 있어요. 물고기는 아가미로 호흡을 하며 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받아들이는데요. 크기도 크고 빠른 속도로 헤엄치는 참치는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의 다른 물고기보다 아가미의 모세혈관도 촘촘하고 크기도 큰 편이에요. 하지만 참치의 아가미에는 플라스틱처럼 딱딱한 덮개 속에 부채처럼 생긴 여러 겹의 팔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구조 때문에 참치는 아가미를 스스로 움직여 물을 빨아들이고 내뿜을 수 없다고 해요. 다른 물고기는 아가미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입으로 들어온 물을 아가미 사이로 흘려보내며 새로운 산소를 계속해서 받아들이지만 참치는 입을 약간 벌리고 계속 움직이면서 바닷물이 산소 흡수 기관과 아가미 덮개를 통과하도록 해야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치는 멈추게 되면 질식사하게 되는 건데요. 참치 불쌍하지요? 아가미 구조상 다른 물고기들은 아가미를 스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들어온 물을 밖으로 빼내거든요. 근데 참치는 자기 마음대로 아가미를 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입 벌리고 빠른 속도로 헤엄치는 거예요. 그럼 입안으로 물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빨리 입안으로 들어온 물이 강제로 아가미를 향해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쉬지 않고 헤엄쳐야만 숨을 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살아가니까 평생 쉬지 않고 헤엄쳐야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참치를 연구해보면 자긴 잔대요. 예. 근데 자면서 움직이는 거래요. 예. 사람이 몽유병이라는 병 알아요? 잠들었는데 막 움직이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너 돌아다녔어 하면 기억 못 해요. 그것처럼 약간의 가수면 상태에서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체력을 보충하고 또 이제 눈 뜨고 먹이 활동도 하고 하긴 하지만 쉬지 않고 움직이는 거죠.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아서 아까 같이 참다랑어 엄청 큰 거는 연태까지 얼마에 팔렸을까요? 가장 비싸게. 1억? 훨씬 더 비싸요. 100만 원. 연태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싸게 팔린 참치는 얼마쯤 될까? 100만 원. 억 단위, 몇십억 단위예요. 37억에 팔렸어요. 한 마리가. 한 마리가. 예, 일본에서.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생선입니다. 다음은 엄청 똑똑한 문어, 변장술의 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바다에 서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문어는 살아남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했다는 거예요.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형태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매우 다양한 문어가 매우 넓은 지역의 폼포에서 살아요. 매우 부드럽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문어지만 특별한 그들의 재능을 살려서 전 세계의 바다 어디든 볼 수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리가 8개 있는 연체동물이고요. 수명은 3년에서 5년인데 무척추 동물 중 가장 복잡한 뇌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똑똑해요. 사람도 알아본대요.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싫은 사람이 오면 얼굴을 보고 얼굴을 인식하고 먹물을 뿌릴 수 있을 정도의 지능까지 된다고 하고요. 혹자들은 고양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문어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장술의 달인이에요. 특히 잘 변신하는 변신 문어에 대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개의 다리를 가진 놀라운 수중 생물이 하강하는 이유는 변신 문어예요. 하기 위해서입니다. 녀석은 변신 문어이다. 녀석에게 변신 로봇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면 어떨까요? 변신 문어의 변신술은 따라올 자가 없는데 뼈도 없고 척추도 없고 독도 없는 녀석은 포식자들의 식욕을 돋우는 전체 요리로 작은 상어들과 꼬치고기들이 즐겨 먹습니다. 따라서 많은 바다 생물이 사냥과 기습을 위해 위장하는 반면 우리의 변신 문화는 생존을 위해 위장을 합니다. 변신 문화는 몸 색깔을 주변과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성이 있는 포식자를 흉내내어 공격자들을 쫓아낼 수도 있는데 녀석이 변신을 시작하면 포식자들은 최선을 다해 녀석을 피하려고 합니다. 뱀장어가 가까이 다가오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바다뱀의 흉내를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바다뱀은 방울뱀보다 강력한 독을 품을 수 있죠. 상어가 가까이 올 때는 납서대의 흉내를 내는데 독이 있는 납작한 납서대는 상어가 싫어하는 방어 물질을 분비한다고 이게 실제로 모습이고 걔를 흉내낸 거예요. 녀석이 이번에 색과 형태를 바꿔 솔베강탕의 독성 있는 가시를 흉내냅니다. 녀석이 지금 끝내주죠? 네, 끝내줘요. 실제를 가지고 있으면 특히 변신 문어는 형태나 색깔까지 잘 변신시키지만 일반 문어 우리가 먹는 문어들은 색깔을 잘 변신해요. 다 주변 색에 맞게 잘 변신합니다. 다음은 유리멘탈 개복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복치과 보고랑 사춘이에요. 그 다음에 몸 길이는 2에서 4m고 평균 1톤, 1000kg의 무게를 갖고 있고요. 플랑크톤과 해파리를 먹이로 하는 잡식성 어류입니다. 경골 어류 중 가장 큰 물고기예요. 선생님 혹등고래가 더 크잖아요. 혹등고래는 포유류. 바닷속의 포유류 중에 가장 큰 건 혹등고래. 얘는 어류 중에 가장 큰, 경골 어류 중에 가장 큰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꼬리 지느러미가 없는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가 왜 유리멘탈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툭 하면 죽어요. 이게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게임에서 개복치 살리기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에서 개복치가 자꾸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게임이 잠깐 유행하면서 멘탈이 약한 사람을 잘 죽는 사람, 그 게임 속의 캐릭터와 같이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을 개복치라고 약간 놀리듯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유리 멘탈 하면 개복치가 생각났는데 전혀 과학적 근거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개복치 영상 볼게요. 얼마나 큰지. 이거 해봤어요. 해봤어? 이거 굉장히 유행 지난 게임인데. 이거 양조 대장인데 저희 이거 해봤는데도 어려워요. 네. 보통 어류의 몸을 보면 이렇게 머리, 몸통, 꼬리, 그리고 꼬리 지느러미로 나뉘어지며 개복치는 머리, 몸통, 꼬리가 거의 전부입니다. 꼬리 뒤쪽으로 이어진 기관이 꼬리 지느러미가 분영된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방향지느러미로 오리지널미가 없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개복치는. 꼬리 뒤쪽에 위치한 방향 지느러미는 등 지느러미와 뒷 지느러미의 일부가 적용된 것이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들의 등과 뒷 지느러미는 보통의 물고기들 것보다 훨씬 큰데 덕분에 개복치는 꼬리 지느러미가 없어도 이 두 지느러미를 이용해 앞으로 나아가고 좌우 균형을 잡기도 하죠. 마치 펭귄은 90도 돌린 것과 비슷합니다. 개복치 지느러미 헤엄 위치는 꽤 어설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헤엄 속도가 느린 건 아니고요. 개복치는 평균 시속 6.6km로 헤엄칠 수 있기 때문에 몸무게에 비해 그다지 느리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런데 지느러미와 더불어 한 가지 또 신기한 사실은 불에가 없어요. 불에가 뭔지 알아요? 물고기가 뜨고 내려가는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기주머니가 불에거든요. 개복치는 불에가 없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개복치의 그럼 물에 어떻게 뜨냐? 물고기들에 비해 이 피부에 있는 피하 지방, 즉 지방층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물에 뜰 수 있다고 합니다. 지느러미, 간, 소화기관, 폐하 조직들은 자, 시간이 조금은 부족해서 개복치는 요만큼만 알아보고요. 자, 마지막 생물이에요. 위지의 심해 생물이고요. 아까 150m 이하, 즉 200m 이하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을 심해라고 하고 있고요. 그 심해에도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떤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높은 수압을 이기기 위해서 약간 물렁물렁한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적은 빛이라도 보기 위해서 눈이 조금 커요. 이렇게 지표면 가까이에 사는 다른 생명체들보다 눈이 조금 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빛을 스스로 내는 생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생명체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본 해저 8,336m에서 시니어가 촬영돼 가장 깊은 바닷속에서 발견된 물고기로 기록됐습니다. 8,000m에서도 발견이 됐대요. 얼마 전에. 앨런 제이미슨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대 교수가 이끈 연구진은 일본 남부의 이즈 오스카와 해구 8,336m 깊이에서 홈치류인 맛있어 보이진 않죠? 헤엄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네. 기존 기록은 말 그대로 깊은 바닷속을 뜻하는 심해는 보통 수심이 200m 이상 되는 곳으로 깊은 곳은 무려 2000m에서 6000m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태양빛이 희미하게나마 미칠 수 있는 수심은 150m이기 때문에 심해는 어두컴컴한 암흑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바닷속은 어떤 세상일까요? 몇 가지 생물 알아볼게요. 너무 어두워 광합성이 필요한 해조류가 자라기 어렵고 산소도 부족하기 때문에 해양 생물들이 살기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심해에도 촉박한 환경을 딛고 살아가는 크고 작은 해양 생물들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심해 오징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눈이 막 이만해요. 너무 커서 조금 징그러운 느낌마저 드는 이 오징어는 바로 대왕 오징어입니다. 크기도 엄청 커요. 600m에서 1500m에 사는 대왕 오징어는 이름에 걸맞게 크기는 최대 14m에 무게는 무려 150kg에서 280kg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데요. 괜찮아. 특히 눈이 농구공만한 크기로 굉장히 큰데 대왕 오징어의 눈은 지구상 존재하는 동물들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어서 만나볼 심해 해양 생물은 이름이 조금 무섭죠? 바로 흑별 오징어입니다. 덤보문어는 아니에요. 덤보문어는 이따 나와. 사이에 서식하는 흑별 오징어는 대왕 오징어와 달리 최대 길이 30cm 정도인데요. 흑별이란 무서운 이름과 달리 해저로 가라앉은 죽은 플랑크톤을 먹으며 살아가는 착한 오징어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뱀파이어나 드라큘라가 연상되는 흑별 오징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걸까요? 그럼 흑별 오징어의 생김새와 관련이 깊은데요. 몸을 뒤집었을 때 나타나는 가시 모양이 뱀파이어의 송곳니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지옥에서 온 뱀파이어라는 뜻의 한 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번 심해 해양 생물은 최대 길이가 8cm에서 이게 덤보문어. 정도밖에 안 되는 작고 귀여운 이렇게 주머니 사이즈의 귀 오징어. 주머니 귀 오징어입니다. 생김새가 약간 인형 느낌이 들기도 하죠. 실제로 주머니 귀 오징어를 처음 발견한 미국 해양탐사연구소의 탐사선 노틸러스호 연구원들도 장난감이나 인형으로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름과 달리 주머니 모양의 귀가 있는 건 아니며 머리와 몸통의 비율이 1:1 정도로 큰 머리가 특징인데요. 얼핏 보면 갑오징어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죠. 앞서 소개한 다른 심해 오징어와 달리 주머니 귀 오징어는 우리나라 동해에서도 서식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머니귀 오징어와 함께 시계추 오징어라는 또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심해 해양 생물은 주머니귀 오징어와는 정반대인 섬뜩한 외모의 고블린 상어입니다. 긴 주둥이와 날카로운 이빨이 특징인 고블린 상어는 무서운 생김새 때문에 마귀 상어로 불리기도 하며 중생대 백악기 때부터 심해에서 살아온 덕분에 살아있는 화석으로도 불립니다. 고블린 상어는 주둥이에 일종의 레이더 같은 로렌치니 기관이 발달되어 있어서 어두운 심해에서도 작은 물고기를 쉽게 사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블린 상어만큼 무서운 외모는 아니지만 못생긴 외모로 유명한 블로피쉬입니다.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인근 심해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블로피쉬는 몸에 근육이 거의 없어서 그냥 물에 떠다니면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저 강치가 소개하는 마지막 심해 해양 생물은 저처럼 귀여운 생긴 덤보문어, 아까 얘기했던. 덤보문어입니다. 아기 코끼리 덤보를 닮아 덤보문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코끼리 귀처럼 펄럭이는 아가미와 동그란 눈을 보면 애니메이션의 덤보를 닮긴 닮았죠? 하지만 작고 귀여운 이름과 달리 덤보문어는 최대 3m에서 4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오늘 다양한 자, 이제 해양 생물들 다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건 아닌데 바다에 정말 많아지고 있는 인간이 만든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이지만 바다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놈들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우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빙하처럼 보이는데 이게 뭔 것 같아요? 네, 비닐봉지예요. 비닐봉지처럼 보여요 이제? 자, 여기에 영어로 써 있어요. Plant or plastic. 너의 지구냐 플라스틱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야.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지구를 선택하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플라스틱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2050년이 되면 바다 생물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너무 심각한 문제이긴 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생물들 알아봤습니다. 이 생물들이 인간과 함께 공생하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바다에 관심을 가지고 아끼고 보존해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선생님 나이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또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바다에 대해 소개하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급적 쓰지 않아야 돼요. 예, 재활용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재활용하는 것보다 그냥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쓰려고 노력하고 재활용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안전하고 깨끗하고 멋진 바다를 다시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